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안아주면 등 센서 생긴다. 그래서 아, 안아주지 등 마라. 센서? 안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국룰 아니에요? 국룰? 누가 국룰? 아니, 저 첫째 때도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안아주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습관 생긴다고. 이따가 안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첫째는 되게 순해가지고 그게 네네. 따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안아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키우기가 수월했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좀 기질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쵸. 그리고 어떻게 신생아 키우는데 어떻게 안 안아줘. 근데 그게 되는 애가 있어. 아, 그쵸. 근데 안아주고 싶잖아. 안아주고 싶잖아. 맞아. 제가 그 최근에 저랑 되게 친한 그 간호사 쌤이 있는데 아기가 이제 지금 87일? 그러니까 이제 한 90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막 엄청 걱정하면서 원장님 근데 안아주면 안 돼요? 등 센서 생기니까 안아주면 안 돼요? 막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등 센서란 말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누우면 삐.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잘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막 진짜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언제를 말하느냐, 언제 안아주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모비를 보면서 잘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막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치.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뭔가 본인이 뭘 하다가 되게 뭔가 갑자기 막 울거나 뭐 땡깡을 피우거나 가만히 바운서에 앉아있다가도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아니면 소리 같은 거 나도 애들이 갑자기 울거나 울잖아. 그런 경우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수면 교육할 때 이럴 때 등 센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맞아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고민이 너무 되겠는데.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울 때 안아주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이 아이의 울음은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모비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우리의 울음은 어때요? 성인의 울음은? 그냥 슬프거나 화나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거나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우니까 우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때 우리가 보통 울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흐흐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니까 굉장히 이제 괴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아이들 특히 신생아나 100일 전후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울음밖에 울음으로 없죠. 하잖아요. 그래서 옹알이를 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아이의 울음을 너무 고통스러운 걸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는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요청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나 씻었어. 근데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알리고 싶어. 아니면은 우는 거고. 맞아요. 첫 번째는 우선은 아이가 뭔가 울 때 그 울음은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편한 게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생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육아에서 특히 청소년기까지도 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불편한 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불편한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은 내 마음이지. 그렇죠. 내 마음이 더 조급해지죠. 왜냐면 이게 1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우리가 신생아 때 그 아이의 울음은 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출산 직후에는 산모가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젖이 분비될 정도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본능적인 거긴 한데 아이가 울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엄마가 먼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먼저 아이보다 불편해하면 혹은 더 많이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해서 뭐 때문에 불편한지, 뭐 때문에 아이가 우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못해요. 그냥 빨리 해결해 주려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우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니까 바로 들쳐 업는다든지 들쳐 앉는다든지 달랜다든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아니면은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젖을 먹여버린다든지 맞아.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주 양육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감하게 살펴가지고 적절한 반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랑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은 그런 변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보호자는 다른 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더울 수도 있어. 맞아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진짜 문제 해결을 못 해줄 가능성이 그죠.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달랠 수는 있어요. 그냥 얼러주고 달래줘서 울음 자체를 그치게는 할 수 있지만 얘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니까 진짜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이 울어도 또 다른 해결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더 세게 울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부모도 지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이렇게 달래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는데 얘는 왜 계속 울까? 그래가지고 좀 달래고 나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아이가 또 우니까 얘가 등 센서가 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등 센서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얘는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시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그냥 등 센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급함을 버려야겠네요. 맞아요. 좀 여유롭게 상황을 한번 보고. 네. 그래서 사실 첫째 엄마 아빠보다는 둘째, 셋째 엄마 아빠가 좀 더 여유롭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죠. 뭐 바운스에서 애가 울고 있어. 그러면은 한 발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아이들이 막 울고 있으면은 첫째 엄마 아빠는 왜 울지? 뭐 때문에 뭐가 불편하지? 뭐가 잘못됐을까? 빨리 막 뭘 해주려고. 언제 먹었는지 막 앱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둘째 엄마 아빠는 아이니까 울지. 애기잖아.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 엄마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얘가 왜 울지? 앱에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수유텀이 어떤가? 얘가 왜, 지금 왜 이런가?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 애가 모비를 보고 있었는데, 막 울었어요. 그러면 일단 당황스럽잖아. 쟤가 왜 저러지? 지금 무슨 일 있었나? 해서 만약에 가서 조급해져가지고 그냥 얘를 안고 달래줬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달래지겠죠. 근데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서 얘가 왜 우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빌이 돌아가던 게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옷이 덮여 있었는데 그게 살짝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안아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원인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아이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찰이 되니까 부모의 데이터도 모이고 그로 인해서 민감성도 확 올라가는 거죠. 네. 상황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상황 파악할 동안 애를 울려야 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1분도 안 걸려. 진짜 안 걸려요. 맞아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조급함을 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1번과 2번이 되면은 3번은 저절로 되는 거죠. 네. 얘는 그냥 우는 거구나. 얘가 나를 부르네? 뭔가 말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줄여다 보면은 조급함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둘째, 셋째 때는 얘가 막 울면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약간 약간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게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초보 부모님들한테 여유를 가지세요까지는 사실 잘 그 말씀은 드리긴 어려워요. 그쵸. 특히 이제 100일 이렇게 된 아이 부모님들한테 여유 갖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조급하지만 너무 즉각적으로 뭔가를 바로 시행하거나 울음을 멈춰야겠다는 그 마음만 조금 버려도 그 조금의 시간, 한 1, 2분의 시간 동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뭐 뒤집어도 보고 바람도 불어보고 노래도 다른 걸로 불러보고 모비를 치워도 보고 그런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하고 이게 커넥션이 더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애착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내가 원하는 거를 뭔가 해주는 거를 시도하는구나 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살피네?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계속 확인을 하네? 그런데 부모님이 편안해 보이네? 거기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부모님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조율해 줄 때 그게 내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생아 영아 시기 때부터 자기 조절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육아에 되게 능숙한 사람을 보면은 막 애를 정말 잘 다루는 것 같지만은 네네. 나는 막 애가 자꾸 울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신감이 훅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극복할 수 있고 네네네. 조급함 버리는 거 그거는 네. 진짜로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국 등 센서라는 걸로 질문을 이제 줬지만 결국 이 등 센서라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나 불편함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안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더 살펴봐줘도 되는 순간에도 이제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맞아요, 그것보다는 맞아요. 아이를 좀 살피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안 되면 안아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고민이 사소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그냥 이런데? 안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걱정,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내가 그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아이를 이제 현명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